문자 왔어요. 자, 그러면 분삼소인데 이 분삼소는 엄청 잘 묻습니다. 그러면 분삼 설치 요건을 기억을 해주시는데 먼저 분삼소는요 주된 삼소가 속한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된 삼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다. 여기까지. 그러면 서구에 주된 삼소가 있는 법인입니다. 그럼 이 법인은 서구 내에는 분삼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 등록관 측내는 삼소가 하나야 된다.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주된 삼소가 있는 곳에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된 삼소 시군구를 제외한 요거 주의를 해주셔야고 포함이 아닙니다. 주된 삼소가 있는 시군구는 못 둔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된 삼소를 둔 법인은 더 이상 인천광역시 내에는 분삼소를 둘 수 없다. OX. 서구는 안 되지만 나머지 인천광역시 내에 둘 수 있죠. 뭐 중구에 두든 연수구에 두든 부평구에 두든 둘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별로 한 개수만 두란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작년 시험에서 이 부분을 시도별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냈던가 그랬죠. 이게 시군구별로 한 개수를 추가할 수 없고요. 분삼소의 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우리 뭐라고 볼 거냐면 분삼소 책임자라 부를 거예요. 그럼 분삼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이어야 합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분삼 설치 요건 기본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특수법인 또 따지고 가야 되죠.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입니다. 대표 주제가 누구예요? 지역농협. 그럼 특수법인도 법인이니까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분삼소를 둘 수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요건을 맞춰야 되겠죠? 이게 맞추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특수법인한테 유일하게 제외시킨 게 뭐가 있냐면 분삼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 한다는 요건이 있죠. 이 요건을 특수법인한테는 배제했어요.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이 부분 언급을 했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분삼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된다. 우리 지역농협입니다. 임원 중에 공인인증서가 한 명도 없어도 되죠. 근데 분삼소의 책임자만 공인인증서에 이해한다면 모양새가 이상하니까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엄청 잘 물어요. 그럼 특수법인의 분삼소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 아니어도 된다. 이 점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또 2억 원으로 돼 있네 이게. 이걸 왜 수정을 안 해놨다. 자, 그러면 분삼소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럼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하는 거예요. 둘 때마다 보증을 1억 이상을 추가 설정한다. 그러면 이 얘기 아닙니까? 추가로 설정하라 이랬는데 우리 서구에 주된 삼소가 있는 법인이에요. 여기는 기본 보증이 얼마 끊겼어요? 2억. 법인이니까 2억이죠. 2억이 기본 끊겼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분삼소 둔다. 그럼 1억 추가죠. 광명시 둔다. 1억 추가. 강남구에 둔다. 1억 추가. 둘 때마다 1억씩 계속 추가해요. 그럼 법인은 보증을 하나로 끊는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이건 왜 그랬냐면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엔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법인이 분삼소를 3개수를 두고 있어요. 그럼 이 법인은 최소 보증 금액이 얼마 돼야 돼요? 5억. 주된 삼소 2억에 3억 추가니까 5억이 돼야 되죠. 그럼 만약에 부평구 분삼소에 사고가 났다. 그럼 이 법인은 5억 갖고 지급 책임을 져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을 둘 때마다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한다. 추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임자입니다. 분삼소의 책임자께서는 설치 신고 전 1년 내 실시되는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된다. 그래서 실무교육 대상이에요. 책임자께서는 실무교육을 받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분삼소를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보 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모두 삼소 확보를 해 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삼소 물론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 그러면 준공이 떨어진 건물에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설치 요건이었고, 이제 요건 갖췄으므로 신고를 들어갑니다. 이건 신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분삼 설치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다 신고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겠죠? 이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들어갑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이 자를 앞으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부평구에 분삼 설치하는데 주된 사무소가 서구에 있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신고하라? 서구청장에게. 이자에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요.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 처리 있죠. 모든 행정업무 처리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분사함수 이전한다 여기다가 분사함수 휴업 들어간다 여기다가 분사함수 사용할 인장의 등록도 여기다가 모든 행위 업무 처리를 주된 사무소 통과칭해요. 그래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이제 신고할 때 서류를 내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내는데 신고서에다가 첨부할 서면이 이 요건증명서 그대로 첨부해야 돼요. 요건증명서를. 그러면 먼저 분사함수는 법인이 맞죠? 그죠? 법인이 맞아요. 그러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낼까 안 낼까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 과목 전체를 통틀었을 때 법인 등기상 증명서 내는 경우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없다겠죠? 모두 전제적법으로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는 경우 없어요. 그 다음에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인증서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공인인증서해야 된다. 그러면 책임자의 자격증4번 낼까 안 낼까요? 자격증4번 내지 않습니다. 지난주 우리 등록 들어갈 때도 자격증4번을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어요. 그거 왜 안 냈어요? 직접 확인했다.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 요청 들어가죠. 그러니까 안 냅니다. 역시 안 내고. 그 다음에 1억 이상의 보증을 추가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보증 설정 증명서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근데요, 등록할 때는 보증서 냈어요, 안 냈어요? 등록 신청 들어갈 때는 보증서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안 냈어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서를 내고 싶어도 못 내요.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보증서를 끊을 수 있어요. 근데 분사함수 신고할 때는 이걸 냅니다. 왜? 주된 사무소 이미 등록번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서 4번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책임자 실무교육 받으라고 했죠. 그럼 실무교육 수료증 4번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분사함수 확보하라고 했죠.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다만 대장기재가 안 된 건물이었다면 대장기재가 왜 지연되는가 사유서까지 첨부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 증명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류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거든요.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자,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사함수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합니다. 이게 우리 등록할 때도 수수료 냈죠. 그렇듯이 분사함수치 신고할 때도 수수료 냅니다. 그럼 신고 들어갔걸랑요. 그러면 여기 신고서 서식상 처리기한이 7로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신고 확인서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래서 분사함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를 해줍니다. 이거를 요건을 적합했다. 그럼 발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무소 관련 사항은 공인인증서협회에다가 통보해주라고 했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요거 신고 확인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실을 공인인증서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예요. 그럼 1월 달에 신고 확인서가 교부가 됐다. 그러면 2월 10일까지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고 확인서 나가면 협회 통보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거고,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여기 부평구에 분사함 설치하는데 신고를 서구청장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청장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서구청장이 부평구청장에게 알려줘야 되겠네요. 면회 관내로 분사함 설치했다 하고 접시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은 분사함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분사함 설치 사실을 접시 통보한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달 10일까지. 주된에서 분사함소 통보는 지첩시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게 분사함소였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잘 묻습니다. 꼭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분사함수에 대한 내용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보실까요? 154쪽에 분사함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나오죠. 자, 그럼 서식을 역시 보고 갑니다. 처리기간은 우측 상단에 7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신고인 해가지고 성명, 주민번호, 주소 다 쓰게 되어 있고요. 본사 이렇게 나왔죠. 본사. 그리고 본사의 명칭, 등록번호. 이게 개설등록번호예요. 개설등록번호 들어가고 소재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사함소의 소재지, 책임자의 성명, 주민번호, 성명, 자격증 발급 시도 모두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서식 내용을요. 28회 때 물어봤거든요. 다음 중 분사함 설치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시 문제 중에 서식 문제를 꼭 한 번씩 냅니다. 그래가지고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여기에 설치 사유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설치 사유 안 보이죠? 분사함 설치 사유 쓰라는 얘기 없죠?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분사함 설치 사유를 쓰라고 한다면요. 누가 이렇게 쓸까봐. 사기치려고. 이렇게 쓸까봐 설치 사유 없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